주니어 보딩스쿨 보내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계속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이 네. 계시는 거거든요. 매우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심지어 학부모님들이라도 학교를 마음대로 못 들어오세요. 학부모도? 네네네. 명문 보딩스쿨을 많이 보내요. 아. 네네. 주니어 보딩스쿨에서 네. 명문 보딩스쿨을 많이 보내는데 영주권 승인 상환율 100%를 자랑하는 온누리 국제법인이 전하는 최신 이민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로몬 에듀 미국 유학 컨설팅 원장 김민선입니다. 저는 21년째 미국 유학만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바로 얘기를 네네. 21년째. 네, 네. 꽤 오래 하셨네요. 그렇죠. 예. 네. 오늘의 주제는 네. 주니어 보딩스쿨, 보딩스쿨에 대한 완전 정리. 그러니까 일찌감치 유학을 준비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준비한다는 거는 꽤 아주 큰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미국 유학을 성공을 하려면 미국 유학을 가는 그 나이의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주니어 보딩스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네. 나왔습니다. 네. 잠깐, 그런데 제가 보딩스쿨은 알겠는데, 네. 주니어 보딩스쿨은 뭐 따로 어떻게 있는 건가요? 보딩스쿨은 기숙사 학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 보딩스쿨 앞에 주니어가 붙으면 중학교 기숙사 학교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냥 보딩스쿨은 고등학교 기숙사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가 주니어 보딩스쿨인가요? 일반적으로 주니어 보딩스쿨이라고 하면은 네. 6학년부터 9학년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네. 참고로 보딩스쿨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네. 주니어 보딩스쿨을 8학년까지를 다니고 보딩스쿨에 9학년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주니어 보딩스쿨을 9학년으로 졸업을 하고 보딩스쿨로 9학년을 다시 리핏을 하거나 네. 또는 10학년으로 이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학생이 갖고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니어 보딩스쿨을 일반적인 학년 개념으로 봤을 때는 대략 중학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사실 5학년부터 보딩이 되는 학교들도 있고 6학년부터 되는 학교들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7학년부터 보딩을 받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6학년부터 9학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상담을 원장님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21년 네. 동안 상담했습니다. 네. 네. 그럼 뭐 하루에 대략 몇 건씩? 여러 건씩. 여러 건씩. 네. 그러면은 네. 이분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참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가장 그 유학하기 좋은 연령대라는 게 있을까요? 학년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7, 8학년을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중학교 정도 수준.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죠. 1학년. 예. 네네. 그 이유는 네. 미국에서 대학 입시가 반영되는 학년은 네. 9학년부터예요. 9학년.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9학년을 가면은 그 내신 성적 받기가 어려우니까 네. 좀 일찍 가라는 말인 거고요. 네. 만약에 학생이 좀 독립적이거나 학습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어린 나이에 가도 괜찮습니다. 네. 어린 나이에 간다는 게 혼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 생활하는 거잖아요. 혼자 가는 거죠. 보딩스쿨을 간다고 하면은. 근데 그렇게 네. 한다면은 안전할까요? 어떻게 혼자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사실 제 지인이 중학교 1학년 때 자기 미국으로 유학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해서 간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 친구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데 아주 그냥 당돌하고 당찬 친구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 정도 나이면 부모 품 떠나서 혼자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어떤 백업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나요? 잘 갖춰져 있고요. 네. 매우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한국에서 어린 나이에 네. 부모님이 이제 독립적으로 잘 할 수도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 많이 다 도와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너무 어리니까 우리 아이를 지금 너무 어린 나이 미국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9학년으로 이제 보냈을 경우에 네. 한국에서 그걸 습관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학생이 바로 가갖고 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으니 네. 전 그런 의미에서도 주니어 보딩스쿨을 사실 강력하게 추천을 하긴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이가 혼자를 가야 된다라고 네. 한다면 보통은
항공사한테 UM 서비스를 신청을 해요. 그럼 항공사마다 뭐 14세 미만, 뭐 15세 미만이 있는데, 그때 그 항공사 직원한테 그 인계를 하고 부모님이 네. 미국에 도착하면은 그러면 학교 직원이나 선생님이 나와서 아이를 인계를 받아서 학교를 안전하게 데리고 가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또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니까 또 아이들이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스러울 텐데 네. 그 학교에는 그 마이스쿨 앱이나 뭐 블랙버드나 뭐 팀워크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학교는 제대로 출결을 하고 있는지 숙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원격으로? 성적을 원격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관리를 네. 감시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네. 네. 학교 생활도 사실 걱정이에요. 우리 네. 아이가 이제 잘 적응하는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친구들하고 혹시 싸우진 않는지 그런 걱정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좀 세세하게 알 수 있나요? 그럼요. 주니어 보딩스쿨은 사실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가 학생의 안전이겠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 아이가 혼자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고요. 아하. 네, 보호자의 허가가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는 동반자가 필수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아. 심지어 학부모님들이라도 학교를 마음대로 못 들어오세요. 학부모도? 네네네. 어. 일단 학교에서 방문하겠다고 알려주고, 근데 네. 승인을 받고 들어오는 겁니다. 네. 네네. 안전하죠? 매우 안전하죠? 네. 일단 설명을 드리니까 안전해 보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이 유학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네. 이제 사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일 텐데 네. 그래도 내가 좀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한국에서 있게 하고 고등학교 때 보딩스쿨을 보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이제 그래도 조금 주니어 보딩에 대해서 설명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주니어 보딩 스쿨에 대한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주니어 보딩 스쿨을 가면은 기왕 유학을 갈 거라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주니어 보딩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주니어 보딩 스쿨에서는 명문 보딩 스쿨을 많이 보내요. 아. 네네. 주니어 보딩 스쿨에서 네. 명문 보딩 스쿨을 많이 보내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있기는 하죠. 왜요? 주니어 보딩 스쿨에서는 그 24시간 동안 아이들이랑 같이 학업도 하고 생활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영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영어 습득이 빠르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주니어 보딩 스쿨에서는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허. 예. 그 아이들의 뭐 시간 관리라든지 뭐 공부 습관 이런 자기 관리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어릴 때부터 그거를 습관적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서 네. 하기 때문에 동립심을 키울 수가 있잖아요. 네. 주니어 보딩에서.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부모님이 이제 마음에 성에 안 차시니까 다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근데 그리고 나서 너무 어리니까 우리 아이를 고등학교 때 보내야지 해서 보내면 이런 준비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서 약간 시행착오 겪을 수도 있으니 어차피 명문 보딩을 내가 목적으로 유학을 가는 거고 네. 명문 보딩에서 또 명문 대학교를 가는 거라고 한다면 네. 주니어 보딩부터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를 해서 자기 주도 학습 결과적으로는요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어서 이제 보딩스쿨을 넘어갔을 때 네. 분명히 이제 또 보딩스쿨에 있으면은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주니어 보딩부터 했을 경우가 좀 더 유리하게 아이들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는 거고요. 또 단체 생활을 하니까 단체 생활 안에서의 유대감이라든지 네. 그 세계 각국에서 온 나라의 학생들의 그 문화를 더 경험할 수 있고요. 네.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초석을 쌓을 수 있으니 그게 또 주니어 보딩스쿨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네. 어드바이저가 있어서 어드바이저가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어드바이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아이들의 상담을 하죠. 네, 그래서 상담 네 그렇죠. 정신 건강, 멘탈에 관련된 것도 체크를 하고 또 교우 관계, 친구하고는 또 문제가 없는지 또 학업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명문 보딩 스쿨을 원하신다면 또 가서 또 잘 적응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주니어 보딩 스쿨을 보내는 것도 너무너무 좋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평균적으로 주니어 네. 보딩 같은 경우는 한 학교의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보통 한 300명, 평균 300명 정도 평균 300명 되고요. 정도. 네, 그 이상 되는 한 500명, 요 정도가 평균입니다. 300에서 500명. 네. 원래 좀 안 되는 그보다 적은 학교들도 네. 있고요. 그러면 학교마다 이제 이 다양해요. 학생들을 관리하는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실 테고, 네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어드바이저라는 분도 계실 테고, 네네. 대략 그러면은 이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따라 붙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숙 학교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 한 명당 그 학생의 수가 보통 한 7명 정도. 그리고 또 어드바이저는 뭐 애들이 매일 와가지고 상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예. 네, 평균 학교마다 한 2명 정도. 네네. 그럼 내가 상담을 잘하려면은 영어를 많이 익히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주니어 보딩 스쿨도 네. ESL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네. 있어서 영어를 뭐 완벽하게 뭐 엄청 높은 점수를 가야 될 필요는 없지만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토플로 치면은 한 뭐 70점 정도 있으면 네. 그래도 무난하게 처음에 그 따라가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좀 해야 해야겠죠. 되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학습 의지가 있거나 뭐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좀 네. 낮아도 금방 뭐 따라가니까. 따라갈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 네, 제일 중요한 거. 돈. 학비. 학비요, 예. 네네. 학비는 어느 정도나 돼요? 혹시 뭐 네. 가서도 뭐 지원 같은 것도 좀 받을 수 있는지. 네네. 학비는? 학비는 사실 지역이랑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보통 평균 6만 불에서 8만 불 정도 되고요. 6만 불에서 8만, 8만 불이면 지금 뭐 7천만 원에서 7, 8천에서 1억 사이? 그렇죠. 그렇죠. 1년에. 그렇죠. 아. 비싸네요. 많이 드네요. 네. 네네. 근데 장학금보다는 네네. 그 부모님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받는 네. 재정 보조금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게 이제 파이낸스 에이드라고 하는데 네. 그걸 신청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학교에서 지원을 그럼 해주거든요. 그걸 공짜로 주는 건 아니죠? 빌려주는 거죠? 그란트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오, 무상으로. 네네. 그런데 이제 유학생의 경우에는 네. 그렇게 재정 보조를 해주는 곳이 제한적이에요. 학교들이. 많이 없군요. 네. 근데 영주권자나 네. 그 이상 시민권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사실 네. 보딩스쿨 보낸다고 하면은 영주권자보다는 주로 유학생으로 이렇게 보내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유학생으로 보내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장학금 혜택이 어떤 좀 적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수업료는 그냥 6만에서 8만 불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보딩스쿨을 보내실 수 있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여력이 있는 되시는 분들이 이제 분들이니까. 보내는 거고 네. 여력이 있으시면 보딩스쿨 보내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네. 요즘은 영주권을 그래서 많이 받더라고요. 아. 네, 영주권을 결국은 영주권이네요. 예, 영주권을 많이 받으면 네. 또 제가 지난번에 또 세미나 한 적도 있는데 네. 또 영주권자가 받는 또 혜택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학비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보딩스쿨을 먼저 보내놓고 영주권 절차를 밟고 그런 그쵸. 분들도 계시고 영주권자를 그런 밟으면서 분들. 네네네. 이제 보딩스쿨 먼저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아. 네. 예전에는 영주권 받으면은 공립학교를 주로 보내셨는데 네. 공립학교가 무상이니까 네. 요즘은 뭐 영주권 받으셔도 보딩스쿨을 많이 보내세요. 네네. 그러면은 어쨌든 보딩스쿨 입학 상담을 하시려면 그 영주권에 대해서도 좀 이제 좀 자문 같은 것도 필요하겠네요.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많이들 그렇죠. 여쭤보세요. 어허. 근데 유학이 결정이 나고 나면 네. 그 다음 스텝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라고 저한테 여쭤보세요. 네. 입학을 생각한다. 네.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성적표입니다. 예? 학교 성적표. 입학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성적입니다. 아. 성적이 보딩스쿨은 이제 네. 사립학교니까 네. 내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네, 성적표를 내야 되고 영어 공부 안 되는 학생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학교가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그런 또 이제 방안을 또 있으니까 학교가 갖고 다양합니다. 계시니까. 네네. 네. 영어, 수학, 뭐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 네. 뭐 에세이를 또 써야 되고요. 네. 한글이요, 영어로요. 다 영어입니다. 다 영어로. 네, 다 영어로 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 수학, 그리고 에세이, 그리고 네. 담임 선생님 추천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인터뷰도 인터뷰도 해야 필요하고.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영어 시험 점수를 내야 돼요. 네, 토플 주니어라든지 듀오링고 같은. 네. 그리고 어떤 학교들은 SSAT 같은 이제 수학이랑 영어 입학 시험 점수 요구합니다. 또한 최상위 주니어 보딩 스쿨을 가길 원한다면 네. 그 엑스트라 커리큘러 비교과 네. 그 가외 활동도 있으면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보통- 걸 이제 다 원장님한테 상담을 받아야지. 그렇죠. 제가 다 관리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평균 1년 정도 준비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입학 타임라인은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다음 학기? 그러니까 네네네. 보통 이제 미국의 학제는 가을이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학기에 들어간다면 나는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제가 2026년 가을 학기를 간다면, 네. 2026년 가을 학기를 목표로 한다면, 네. 2025년, 네. 그러니까 올해 12월 15일이 보통 마감이에요. 네, 마감이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10일 날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마감일이 12월 15일이지만 기숙사에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 지원도 가능하고 그건 학교에 확인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이 이제 한 군데만 합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로 지원을 할 복수로 수가 지원을 있군요.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한 곳을 정해서 5월 1일까지 예치금을 내야 돼요. 네네, 예치금을 내서 그 다음에 7월 달까지는 그거 외에 다른 서류들을 또 추가로 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방접종이라든지 네. 건강검진, 또 기숙사 학교니까 기숙사하기 전에 또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은 것들을 내야 됩니다. 설문조사면 이제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어떤 그렇죠, 성격의 친구를 그렇죠. 좋아하니. 예, 그렇죠. 그렇게 맞춰주려고 문제 네. 설문조사를 하고요. 네. 또 그 다음에는 보통 학교가 8월 중순이나 9월 초에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또 시간이 좀 남잖아요. 여름방학 네. 동안에. 그때 숙제를 내줘요. 숙제. 영어로 된 책을 보딩스쿨도 숙제가 있군요. 리딩 스쿨 리딩 그 책 리스트를 이거 읽고 와라. 예. 그리고 또 수학 같은 거 과제를 네. 내주고요. 그리고 그거를 하고 나면 이제 미국으로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시작하면 되죠. 그렇군요. 네, 네. 네. 제일 기억나는 학부모님? 네. 상담하신 학부모님 중에서 네네네. 어떤 사례가 좀 제일 기억이 많이 나세요? 제가 항상 이제 상담 오면은 저희 그 학생 사례를 말씀드리는 학생이 네. 있는데요. 너무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내는 거를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주니어 보딩 스쿨을 상담을 와서도 계속 주니어 보딩 스쿨을 보내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계속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이 네.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야 된다는 건 아세요. 주니어 보딩을 가야 명문 보딩 스쿨을 가는데 또 수월하고 네. 또 명문 보딩 스쿨을 또 잘 공부를 하면은 이제 명문 대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건 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막상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내시긴 하세요. 네. 보내시는데 계속 걱정을 하시는데 한 학기 정도는 좀 조마조마하시는데 학교에서 아이가 잘 지내고 어머니는 거의 매일 전화를 하세요. 매일 전화를 하시는데 아이가 바쁘다고 1분 전화를 엄마 나 바빠. 나 지금 뭐 해야 돼? 운동해야 돼? 뭐 숙제해야 돼? 예. 한 학기 정도 지나니까 아이도 확실하게 적응을 하고 너무 부모님이- 만족하셔서. 너무 만족해 하시고. 네네. 또 부모님 너무너무 좋아들 하십니다. 제가 솔로몬 에듀를 이제 21년 전부터 보딩스쿨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학교들하고도 너무 잘 알고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학교마다 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또 가기 전에 아이들을 또 잘 준비시켜서 보내고요. 저희 솔로몬 에듀는 또 가서도 아이들을 적응할 수 있도록 학년마다 또 관리를 해줘요. 네. 학년마다 또 필요한 관리들 같은 것들이 있고 네. 학교 적응하는 것들도 있고 네. 그렇게 잘 해서 명문 보딩스쿨 보내주고 또 거기서 또 잘 관리해서 대학교도 보내주고 저희 솔로몬 에듀로는 미국만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생생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국제법이